지난주 KBS 스페셜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암 보셨습니까? 따뜻한 하지만 강력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젊은 아버지, 젊은 어머니가 암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암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특히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병원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을 좀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최선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기암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참 담담하게 풀어나간 다큐멘터리 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번 KBS 스페셜에선 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보는 내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과 감정으로 프로그램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말기암 환자분들의 힘든 점들에 대해서 잘 그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암이 알미 되어가는 과정을 수년에 걸쳐서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주신 KBS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잠깐 KBS 스페셜 암의 일부분을 보고 네.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아이들 키우고 데려가시라고. 배남주 씨는 2년 전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하느님한테 막 화를 많이 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하지만 암을 견디는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고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녀의 소망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그때까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것입니다. 작은 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것도 꼭 봐야 되고 큰애 중학교 교복 입을 때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그때까지만 아이들 옆에 있게만 해달라고. 외과의사 정우철 씨는 다른 암 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의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많이 시병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그에게도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훌륭한 사람 되고 있거든. 응? 훌륭한 사람.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결혼 10년 만에 얻은 7살 서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정화 씨. 상대를 못 남긴다잖아. 상대를 못 남긴다잖아. 더 잘할 수도 있다잖아. 난 지금 멀쩡한데. 뭔가 떠난 것 같아. 못 느꼈어. 이런 정화 씨를 붙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후회되는 거 많죠. 좀 체력이 됐을 때 서진이랑 좀 더 놀아줄 걸. 정화 씨는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함을 아파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서진아. 환자, 당사자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심정도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말기암 환자도 가족분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나요?
네, 인간이 상실, 특히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상실에 직면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죽음 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신 엘리자베스 큐를러 로스 여사가 정의한 5단계가 흔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제1단계는 부정의 단계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현실적인 견해를 갖도록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부정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2번째 단계인 분노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네. 난 지금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법 한 번 어긴 적이 없이 살았는데 왜 나보다 나쁜 살인자, 범죄자들도 천수를 누리며 잘만 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네. 와 같이 분노를 느끼며 자신이 평생 소중히 지켜오던 신앙이나 도덕과 같은 가치 체계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느껴서 스스로 버리려고 합니다. 이 단계가 죽음의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는 분노를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여전히 아직도 가치 있는 인간이고 존경과 이해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단계는 타협의 단계로 죽음 앞에서 신이나 절대자에게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하려고 타협을 시도하게 되지만 곧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4단계는 깊은 우울증 단계인데,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의 환자들은 옆에서 함께해주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제5단계는 수용의 단계인데, 이제는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지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언어보다는 눈빛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휴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5단계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분이 이러한 단계를 밟아갈 때 주변 가족분들도 거의 동시에 유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대개 암 진단 후 직장 생활이 중단되지만 병원비 등으로 인한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롯이 이러한 책임이 지게 되는 환자 가족들은 어쩌면 환자 본인보다도 더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네. 결국 그전에는 잘 운영되던 가족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극도로 불안해지고 작은 문제로도 완전히 해제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스페셜 암을 보면서 호스피스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도입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일단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는 1965년에 네. 비교적 일찍 도입되었으나 네.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에 이르러서야 네. 암관리법을 통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려 12년 동안이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다가 네. 2015년 7월 15일에 이르러서야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네. 그럼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본인 부담금은 암 특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네. 하루에 한 2,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정도가 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네. 60일 이후에는 10%씩 차감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말기 암 환자만 가능한 거죠? 네, 아직 여기서 말하는 그렇습니다. 말기라는 건 뭘 말하는, 3기, 4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신적으로 전이가 돼서 더 네. 이상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적 치료로 암에 대한 경과를 바꿀 수 없는 경우를 네. 말기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주치의 선생님이 네. 호스피스 받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해당 선생님께서 호스피스 대상자임을 명시해 주시고 네. 또 호스피스 환자를 받는 분께서 의사 네. 두 분의 컨펌 하에 호스피스 네. 대상자로 아. 지정이 되게 그 됩니다. 모든 종합병원이 다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호스피스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 병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영상에서 보신 서진이 엄마 김정화 씨 역시 호스피스를 이용하면서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분은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일단은 호스피스는 못 돼. 일단은 집에서 아기와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시간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가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하고 나서 이제 좀 악화가 되면 이쪽으로 오시는 건데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통증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좀 조기가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통증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병동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건가 보죠? 호스피스 병동을? 안에 수업 자주 있어? 병실 안에 환자분한테 보여주시고 화장실도 있고 다 세면대도 있고 거기 상주하는 의사님 하나 계시고 이쪽으로는 산이고. 근데 나 아무래도 호스피스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 오빠. 자리 나면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김정아 씨를 위해서 가정 호스피스가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많이 불안했는데 수님 말씀 많이 얘네 집안이 되고. 안정감을 느껴지는 거 같아요. 아,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그냥 일상 속에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도 집에 있고 싶어요. 식구들 그냥 바라보는 게 좋아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김정아 씨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으며 집에서 서진이와 16일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사흘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병원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집은 그러니까 수녀님이랑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전문가분이 오시는 거죠. 네,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네.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의학적인 통증 완화도 있고 또 심리적인 치료도 있고 네. 또 종교적인 지원도 있다고 들었으면. 근데 네. 화면처럼 이렇게 수녀님이 오시면 의학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분이 따로 오십니까? 일단은 제가 의사가 이제 처음 가서 환자분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요. 네.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지 이제 저희 수녀님께서는 간호사이시면서 코디네이터이시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가신 분께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 선생님이셔가지고 간호사분이셔서 같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김정아 씨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집에서 이왕이면 죽음을 좀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이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것, 그 다음에 일반 병원, 요양원 이런 순위였는데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사실은 집보다는 이런 병원 같은 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환자실 아니면 입원실 아닙니까? 실정이 네. 어때요?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가정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아직은 좀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호스피스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88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17군데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전국에 다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집에서 좀 모시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정기관이 몇 개 네.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임종시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네. 부분도 다 미리 사전에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호스피스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지만 만약에 네. 호스피스와 상관없이 이제 만약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 어머니 그냥 대구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쉽지 않죠. 네, 쉽지는 않은데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까지는 다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이렇게 전화 주시고 그러면 이제 24시간 전화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임종시까지 함께 있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KBS 스페셜 암을 제작한 이호경 PD는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제 괴롭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인 갈바리 의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삶과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석순 요새 형제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옮기셨습니다. 이곳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이제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참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죽으면 어디로 가셔요? 천당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갈 곳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죽음을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은 호스피스 제도 지금은 말기암 환자들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까? 네, 내년 8월부터는 에이즈, 그다음에 간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확대돼서 네. 운영될 계획입니다. 저 화면 보니까 뭐 특정 민간에서 하는 데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호스피스도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도 있고 이렇습니까? 비급여가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도입한 데는 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네,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네. 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네. 아마 건강보험 수가를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네. 혜택을 지정기관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군요. 네, 지금 아마 그렇게 늘려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19개 병원이라고 하셨죠? 7개인데 많죠? 지금 네. 올해 3월부터 내년 네. 6월까지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거기서 이제 평가 후에 네. 아마 차후에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네. 교수님 이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제 어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병실에서의 이 어떤 암울한 죽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제도적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제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아직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정기관이 전국적으로 잘 분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호스피스의 문을 두드리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너무 많이 아프시고 힘든 증상에서는 가족분들과 어떤 것도 정리하기가 많이 네,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증상 조절을 하고 있고요. 암에 대한 치료는 하지 못하더라도 네. 마지막 정리는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가족을 퇴원을 시킬 것이냐, 병원에서 조금 더 연명할 것이냐 고민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일단 불가능한 치료에 너무 끝까지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로 전환한다는 생각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영 교수와 함께 호스피스 제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